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와 K3의 가격 차이도 한번 살펴보고 시작가, 그 다음에 끝에 가격, 제일 비싼,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께서 갈피를 못 잡으셔서 10년 정도 중고차 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 저로서 한 이 정도 선에서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유익합니다 라고 해서, 좀 아반떼나 K3는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 찾으시는 차량들이고, 가격대도 이제 아반떼 HD부터 뭐 올류 K3, 뭐 더뉴 아반떼, 뭐 CN7까지 해갖고 CN7이라고도 하는데, 가격이 한 200부터 2400까지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금액에 사야 될까? 어떤 차가 더 좋을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까? 어, 아무래도 맨 땅에 헤딩하고 딜러들은 맨날 그 이제 저렴한 차, 이제 아반떼 AD도 되게 싼 가격에 파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입니다. 좀 홍보의 일환이 아닐까. 물론 그 차를 그 가격에 파는데 알고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싸게 파는 거지, 적정한 시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 딜러와 저와 다른 딜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감가율은 싼 거를 샀다가 비싼 거를 샀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팔았을 때 똑같은 키로수를 타고 똑같이 사고 안 난 상태로 팔았을 때는 감가율이 뭐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시작가로 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차들을 구매를 하는 게 수리비가 덜 들어갈까? 이 주황색에서 한 이 초록색 구간에 있는 조금 비싼 차를 구매를 하셨을 때 나중에 팔 때까지의 그 수리비를 계산해 보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쪽이 그런 이유에서라도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탈 때 수리를 하면은 그만큼 못하고 또 공업스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불특정한 수리비가 나오면 또 짜증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차 시트, 가죽 시트의 주름이라든가 뭐 얼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소모품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차들을 구매하면은 더 확률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하튼 오늘 적정가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눈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보셨을 거예요.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150을 엿다 두면 이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시작가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150부터 시작하는 매물이 있는데, 물론 조건은 조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예전에 아반떼 HD를 제가 리뷰를 했을 때 그때는 한 250에서 한 450 사이 정도, 비싸면 500까지도 간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반떼 HD라는 차가 키로수가 20만이 넘어가면은 딜러 분들께 파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로 수출을 내보내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수출이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수출 그 매물들이 아반떼 HD가 많이 갔기 때문에 매물 공급 과잉으로 좀 매입을 안 하려고도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식 이하는 매입을 저희 쪽에서는 안 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수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닥 생각보다는 수출 시세가 준준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닥 요즘에는 과거와 같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뭐 이거는 제 말이니까 알면 좋으신 거고, 못 믿으시면은 많은 거고 하는 부분이긴 하겠죠. 모든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수출 조건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라는 점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반떼 HD는 아직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키로수가 생각보다 짧은 차, 연식 대비 짧은 차들은
수출을 내보내는 것보다 확실히 국내에서 파는 시세가 더 좋습니다. 여하튼 150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한 200만원 전후에도 괜찮은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이제 건강하고 적정한 차를 계획 중이시다 하면은 일단 이쪽에 있는 차를 보긴 보되 나는 250에 다 맞춰서 아반떼 HD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값만 기준입니다. 모든 금액들은 딱 차값만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등취득세 7에서 8% 정도, 8% 정도, 7에서 8%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도비 33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 저는 30 정도 받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업체에 따라서 60만원 받는 데도 있고 70만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업체를 가시거나 어느 업체를 가실 때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 이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보고 가면은 부르는 대로 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안 받거나 되게 싸게 30만원보다 더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 가격에서 환경 설정 건드리거나, 그래서 금액을 딜러 전산에 모든 차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팔차를 미리 정해놓고 한 대나 두 대만 금액을 50이든 100이든 올려놓는다면은 시세 공부가 안 되신 소비자분들께서는 비싸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안 줘도 비싸게 사는 겁니다. 수수료를 조금 줘도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꼭 하셔야 되고 하는 거를 매회 매차 안내를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 구독자님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그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데 갔다 오셨던 손님분들께 많은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구독자가 많다, 댓글이 좋다 라는 거는 믿지 마시고 꼭 시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에 클린카드.com은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딜러 전산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하시기 매우 좋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보시면은 핸드폰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가 항상 남겨놓기 때문에 보시면은 참고가 다른 데 가시더라도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반떼 HD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300 전후 이렇게 흐릿하게 제가 적어놓은 가운데가 적정 시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250에도 차량이 팔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빨간색 부분에서 약간 주황색으로 넘어오는 짙은 주황색 쪽에는 이 구간까지는 경매로 많이 차들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도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경매로 흘러 들어오면은 딜러들이 매입을 하고, 이 모든 금액대의 차들은 다 깨끗해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광택이랑 클리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래갖고 유튜브 딜러들이 아반떼 MD가 250 하면서 영상을 올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싼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아시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판다고 하니까 설마 유튜브로 이렇게 내놓고 파는데 나쁘겠어?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적정 시세를 보셨던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에는 이 안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반떼 MD는 지금도 역시나 400만원대보다는 500에서 700만원 사이가 적정 시세로 건강한 차들이 있지 않을까. 적정 시세라는 거는 제가 팔았을 때 뭔가 팔만한 금액대, 그리고 팔 때 그 상품성도 주름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이제 수리할 게 좀 덜 있다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팔 정도의 차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 구매하실 때 뭔가 불만이 조금 덜 하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란색 부분은 1000만원까지도 더뉴 아반떼가 파는 차가 있고 800만원대에도 파는 차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있을까?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놨고, 한 이 정도 안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제 사이트에서 보실 때 금액 설정을 700에서 900 이렇게 해서 200만원 텀에서만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제 가운데 800 전후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 좋고 과하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상품성도 좀 제가 보여드릴 만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수긍하실 만한 금액대들이 이 흐릿흐릿한 이 가운데 제가 정해드린 부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권해드립니다. 강력하게. 아반떼 MD는 500에서 700이고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한 250에서 400 사이니까 300 정도 전후를 이렇게 예상하시고 착값만 봤을 때 다 해서 이제 부대 비용 하면은 뭐 블랙박스라든가 썬팅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해서 400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해서 아반떼 MD 사는데 700?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뉴 아반떼 다 해서 900?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한 1000만원 안쪽으로 연식이 15년식 전후로 이렇게 좀 좋은 연식으로 보시고 싶은 5년 정도 된 아반떼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더뉴 아반떼도 생각보다 쌉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는 옵션들도 쏘쏘해요. 여기도 옵션들이 뭐 스마트 키 있고 전동 시트만 빠졌다 뿐이지 스마트 키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색깔도 이 금액선 안쪽으로는 흰색도 가능합니다. 흰색이 좀 인기 색상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특히 준준형은 그런데 좀 괜찮습니다. 이 적정 시세 안에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좀 빡빡할 수 있는데 한 이쯤 전후에서 보시면은 무조건 흰색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인데 이 영상을 다른 딜러분께서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뻥을 못 칩니다. 근데 많은 딜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이쪽 금액대 차들을 많이 광고하는 거는 일단 싸야 전화가 오니까 이제 한 대 한 대 매물을 오늘은 이 차를 갖고 나왔는데 정말 싸게 나왔어요. 엔진도 괜찮고 뭐 그런데 알고 보면은 디럭스고 키로수 20만이고 20만이 넘거나 19만이거나 키로수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색깔이 은색이거나 옵션이 아예 깡통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유튜브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녀오신 분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물은 일단 싸잖아요. 그리고 그 매물은 다른 사람이 사갔어요.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이미 문의 전화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전화해서 이 차 있어요, 이 차 있어요. 그래갖고 손님을 오시게 만든 다음에 좀 남기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 설정 건드리거나 한두 대만 금액을 올려놓거나 이런 방법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수수료 60, 70 받고 얼마 전에 제 차를 어떤 딜러분께서 팔았는데 금액을 올려달래요. 딜러 전산에. 그래갖고 제 차가 요즘에 너무나 제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정말 안 나갑니다. 진짜 제 표정을 보시면은 억양을 느끼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요. 거의 손해볼 지경까지 아니면 손해를 봐야만 나가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진짜 만약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얼마 남으시는 거예요? 했더니 일단 차값에서 150만원 남는다고 그러셨어요. 여하튼 저를 띄우기 위해서 남을 깐다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있으니 주의하셔라. 시세공부 클린카드.com이라든가 꼭 그 시세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뉴 아반떼는 뭐 450, 500, 뭐 600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좀 만족스러운 옵션 조금 있고 좀 이제 적당한 차량을 보시려면은 이 800 전후라는 금액선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아반떼 AD는 싼 것도 있습니다. 600, 700, 800 유튜브에서 많이 광고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색이거나 키로수가 매우 많거나 아니면 사고가 있거나 뭔가 깡통이거나 뭐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엔진 미션만 좋으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렌트 이력 있어도 상관없다.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아반떼 AD만 된다 하시면은 저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분들 조금 뭐 수리비 조금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800선 전후에도 나올 것 같은데 700선을 보시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반떼 AD는
키로수 뭐 10만 이하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데 아반떼 AD를 10만 가까이 사시는 거는 연식 대비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상품성에 대해서 더뉴 아반떼나 아반떼 MD는 그만한 연식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10만이 좀 넘어도 상품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반떼 AD는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상품성이 좀 안 좋아져 버리면은 제 이미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900에서 1300 사이가 그러니까 1100 전후 이 사이의 텀이 200이니까 900에서 200 더하면 1100 해서 1100 전후가 적정 시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더뉴 아반떼 AD입니다. 삼각대라고도 하는데요. 보니까 1200에서 아무래도 1600이면은 쓸데없이 1600이 아니라 1200보다는 좋으니까 1600일 가능성이 큽니다. 키로수가 짧거나 등급이 더 좋거나 그런 거예요. 이것도 900보다 1300짜리가 키로수가 짧고 상품성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색깔도 흰색이고 흰색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쥐색도 인기 색상이 비스무리합니다. 쥐색이라고 해서 막 팍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은색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색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낮게 여하튼 아반떼 AD는 1100 전후 더뉴 아반떼 삼각대라고도 불리는 그 모델은 1400 전후가 적정 시세다.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깐깐한 분도 이 중간 금액을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어디 긁히거나 어디 좀 들어가 있거나 문콕이 좀 있고 그리고 타이어가 좀 긁혀 있거나 휠이 좀 긁혀 있거나 뭐 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적정 시세 시작가에서도 가능할 텐데 성격이 조금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이제 뭔가 이 정도는 난 못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금액으로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삼각대라고도 불리우는 더뉴 아반떼 AD는 1400 전후고 그 다음에 아반떼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중고 매물이 있어요. 이걸 왜 파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출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파시긴 하셨는데 뭐 한 2년 탔는데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할부값이 좀 부담돼서 딴 차 싼 차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잘 돼서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잘 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중형 이상급으로 좀 바꾸고 싶다. 뭐 내용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가 뭐 이러니까 인구가 반억이란 말이에요. 반억.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리고 성격들이 다 틀리고 사는 그 패턴이라든가 다 틀리기 때문에 파는 이유가 알고 보면은 있어요. 뭐 침수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침수차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막 15가지 이상으로 다양한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는 이 적정 시세 안에서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도 잘 고치면은 침수차도 무사고차로 둔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데 막연한 의심을 끝까지 하시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제 항목을 정해놓고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아반떼도 1900부터 2400인데 한 이 정도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은 한 이 정도보다는 낫겠죠. 2300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차들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파는 거겠죠. 그냥 금액으로 승부만 하시려고 빨리빨리 팔려고 확실히 금액으로 승부하면은 빨리 팔리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딜러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할 때 잘 먹혀드는데 10분 중에 한 6분, 7분들이 여기서 헤매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상품성이라든가 하자율이 10대 중에 10대가 다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느낌상으로 보면은 10대 중에 5대는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모든 딜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3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보단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750에서 1100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이라고 하면은 한 1년 전을 얘기하는 건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400부터 시작하는 차도 있었는데 다 이 400부터 650 사이에는 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옵션이 엄청 깡통이라든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시작가가
시작가를 두고 차량을 보려고 하면 한두 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인 750 전후 한 차 가격 800까지 보시면은 볼 차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고 본인 분도 모르실 거예요. 나는 뭐 하나 조금 긁혀 있어도 싸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라고 해도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매시면은 차를 못 사실 수 있어요. 성격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막상 매매단지 방문을 해보시니까 그게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꼼꼼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진짜 아무것도 상관없으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매매단지 방문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있는 차들만 봤는데 준비된 금액은 이거라, 이제 그 밑에 차량을 봐야 될 때는 아반떼 MD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키로수들은 대부분 이제 적정 시세들은 아반떼 MD라든가 더뉴 아반떼 다 10만 킬로 언저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900 미만은 다 10만 킬로 미만입니다. 아반떼 AD도 다 10만 킬로 미만이에요. 심지어는 900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아반떼 AD는 10만 킬로 미만이고, 요거는 거의 한 5만 미만, 이것도 여기는 한 대부분 한 2, 3만 이런 느낌입니다. K3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한 10만 전후부터 시작해서 키로수가 짧으면은 옵션이 낮고 키로수가 많으면 옵션이 좋고 그럴 겁니다. 낮으면 낮고 높으면 높고. 그래서 K3는 750 전후 한 800 정도 차값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뉴 K3는 500부터 시작인데 이게 더뉴 K3가 디자인이 이뻐요. 제 생각에는 이쁜데 K3가 이제 풀 체인지 된 모델이고 이거는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가려져서 조금 대수도 많이 없고, 왜냐면 풀 체인지 될 때를 기다리셔갖고 신차를 뽑으시는 분들이 보통 많아요. 약간 바뀌는 페이스 리프트보다는 내년에 풀 체인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예 바뀌면 그 모델로 사,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거나 접하셔갖고 대수가 K3가 더 많지 더뉴 K3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풀 체인지이기 때문에 대수는 조금 많은데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는 있어요. 850부터 1100 사이, 그러니까 950 전후가 더뉴 K3 구매하시기에는 좀 적정선이 아닌가 싶고, 이것도 예전에는 1100에서 1300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류 K3도 한 1400 전후, 제가 얼마 전에 한 1500 전후 되는 차를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원에서 한 이 정도 선, 올류 K3는 1200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황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400에서 1600 사이가 좀 고를만한 차가 있지 않을까. 흰색에 좀 썬루프 있건 없건 상관없고, 뭐 키로수는 6만까지는 보고, 뭐 이제 내비게이션은 있었으면 좋겠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뭐 있으면 좋겠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 대기업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래서 경매는 딜러분들이 매입하기 쉽기 때문에 딜러분들이 많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적정 시세 구간은 대기업에서 적정 시세라는 거를 아는지 다 가져가요. 이 위에까지, 파란색까지. 그래서 딜러분들이 매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이제 신차 영업소에서 흘러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딜러들이 뭐 경매나 뭐 그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차로 차량을 구매하러 오시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인분들, 그 다음에 친척분들,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이렇게 매입하시는 분들도 딜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없진 않아요. 그래서 매매단지에 여기에 있는 차들도 있기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 기아의 주요 준준형 차량인 인기차, 다 인기차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좀 이제 500 밑에서 차값만 500 밑으로 보셔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아반떼 HD 500까지 쓸 필요도 없고 다 해서 한 4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조금 넘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엔진오일, 뭐 미션오일, 뭐 이것저것 하면은 블랙박스 달고 썬팅 새로 하고 하면은
돈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00에서 450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한 다 해서 보험료 빼고 한 800 정도 준비하시면 그냥 좀 쏘쏘하지 않을까 싶고, 더뉴 아반떼는 1000에 딱 맞춰서 준준형 구매하시기에 요것과 K3랑 이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AD 구매하시려는 분은 그 올류 K3는 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 AD는 단일적으로, 이게 더뉴 K3랑 경쟁인데 더뉴 K3 네임밸류보다는 아반떼 AD가 더 유명하고 회전율도 좋고 나중에 팔 때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뉴 K3가 좀 예전에 1100에서 1300 정도 한다고 생각했던 그 차가 순식간에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이 차를 매입했던 딜러분들께서는 손해보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연식은 아반떼 AD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약간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뉴 아반떼 AD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지가 왠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류 K3는 인기차입니다. 그래서 한 1400 정도 보셔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비용 한 150에서 160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반떼 AD는 아직도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류 K3도 마찬가지고, 더뉴 K3도 소모품은 끝날랑 말랑 하면서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끝났고, 이거는 소모품까지 남았고, 이거는 또 소모품까지 남을랑 말랑 하고, 거의 다 대부분 남아있을 겁니다. 더뉴 아반떼는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있을랑 말랑 하고, 제조사 보증, 신차 보증이죠. 아반떼 MD는 이제 중고차 보증, 중고차 보증 이렇게 하셔야 되고, K3가 3개밖에 없고 아반떼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데, K3 전에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전 모델이 포르테였어요. 포르테에서 K3로 바뀐 겁니다.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데 한 3, 400 정도에 구매하실 만한 차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포르테 디자인이 좋고 괜찮고 한데 왜 뭐가 문제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아반떼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K3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K3는 제가 알기로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고급 부품과 고급 디자인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K3를 좀 이제 전에 포르테보다 좀 많이 네임밸류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나. 포르테 별명이 휴지태예요. 그만큼 사고 톡 박아도 좀 많이 파손돼서 바로 폐차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 현대기아 준준형의 적정 시세를 제가 힌트를 제가 조사해갖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반떼 HD가 낫나요? 아반떼 AD가 낫나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께서 예산을 정하셔갖고 그 예산에 맞춰서 보시는 게 낫지, 당연히 아반떼 AD가 더 비싼 이유는 더 나니까 비쌀 수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요, 어차피 300 정도에 사서 수리비가 왕창 계속 깨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목적 달성하는 거는 모든 모델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들이 2억 5천짜리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목적 달성은. 근데 중요한 거는 2억 5천이라는 시세가 영원히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른다 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시세가 계속 폐차할 때까지, 폐차비 때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는 그냥 이제 적당한 거. 그리고 또 이거 내년에 팔아도 시세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반떼 HD는. 나머지들은 금액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갖고 나중에 팔면은 똑같지 않느냐. 근데 요거는 키로수들이 많거나 등급이 낮거나 만족도가 좀 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한 시세를 제가 괜히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제가 이제 제 희망은, 여기서 광고하는 차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적정한 시세라서 파는 게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딜러 중고차 매매단지 딜러들이 조금 이제 인식이 안 좋은 게,
이런 차들을 눈탱이 치려고 하니까, 눈탱이를 이미 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여기 있는 차들도 비싸게 파는 건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딜러분들이 다 정직했으면은 좋겠죠. 그러면 경쟁이 더 심할 텐데,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정직한 딜러보다 정직하지 않은 딜러가 제 생각으로 더 많아서 대기업이 들어올 그 빌미를 더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잘못 샀는지 잘 사는지 아시는 방법이 구매하자마자 판다고 시세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샀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눈탱이 맞은 걸 바로 확인하고 싶지 않다. 믿고 샀으니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판다고 한번 이제 해보시면은, 이런 차들은 다 인기차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구매하신 가격보다 파실 때의 시세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조금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다 안 써요. 10분 중에 한 분 될까 말까 분들께서, 10%도 안 되는 분들께서 그 방법을 쓸까 말까 하시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팔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비싸게 사셨는데, 거기 어디 업체요? 지역 어디세요? 또 지역도 이제 까는 비용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준준형만큼은 잘 사셨으면 좋겠다.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모든 이론 다 필요 없고 시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세 위주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짧게 할 줄 알았는데 30분 정도. 여하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차 정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스티 프리미어 눈탱이 치려고 하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시세가 10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50짜리를 한 300, 400 이렇게 파는 악독 딜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스티 프리미어는 미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1.8이든 1.6이든, 1.8은 괜찮아요 라고 하셔도 1.8은 똑같습니다. 여하튼 라스티 프리미어 사셔갖고 눈탱이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제가 이 표를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정보라든가 여러가지 도움되실 만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거 조사하시려고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비교하실 수 있게, 나는 1000만원 안에 살려면 어떤 차를 사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도움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도움되셨다면 아래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정보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밑에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잘 봤다고, 그게 정말 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